어린 왕자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 리베르. 작가와 작품 세계. 1944년 7월 31일 아침 8시 45분 생텍쥐베리가 탄 라이트닝 P-38기가 코르시카 섬의 보르고 기지를 이륙했다. 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을 미군의 상륙 작전을 앞두고 그가 사전 정찰 임무를 띠고 출격한 것이다. 13시 30분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그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듯 그렇게 하늘 속으로 사라진 것일까? 나중에 그가 실종된 원인을 놓고 독일 공군에 의한 격추, 자살, 기관 고장, 조종 미숙 등 갖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가 겪은 잦은 사고에 비춰본다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가설이다.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행동의 한계가 사유의 한계와 일치한다는 믿음을 지닌 행동주의 작가였다. 그 행동의 공간이 그에게는 하늘이었다. 하늘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으로 인해 그는 결국 영원히 하늘 속으로 날아갔고 자신의 이야기는 어린 왕자라는 책 속에 남게 되었다. 생텍쥐페리는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에서 명문 귀족장 드 생텍쥐페리 백작과 마리 드 퐁콜롬브의 3남 2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4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 폭넓은 교양을 지녔던 어머니는 특히 미술에 조예가 깊었다. 6살 때부터 시를 즐겨 썼던 생텍쥐페리가 노트의 여백에 여러 가지 공상적 기계를 그리곤 했던 것도 어머니로부터 예술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훗날 정비사로 일하면서 15개의 발명 특허를 받기도 했다. 1916년 스위스의 프리부르 기숙학교에서 전통 문학을 접한 생텍쥐페리는 이듬해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다. 그는 1919년 해군 사관학교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화가를 꿈꾸기도 했던 그는 미술대학 건축학과를 1년 반 정도 청강생으로 드나들기도 했다. 이 무렵 작가는 파리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상실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쿼바디스란 영국에서 폭군 네로 황제에게 얻어맞는 단역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친구 빌 로랭의 집에서 루이즈란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 그는 1923년 봄 약혼했지만 그해 가을 파혼에 이른다. 1921년 4월 징집된 생텍쥐페리는 스트라스부르 공군 부대에 지상 근무병으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 항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공군 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었고 1922년 1월 정식으로 군용 비행사 자격까지 얻는다. 그 이후 그는 두개골에 중상을 입는 등 수많은 비행사고를 겪었다. 죽음을 넘나드는 사고 경험은 그가 작가로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생텍쥐페리는 공군 제대 후 파리에서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1926년 9월 라테코에르 항공사에 취직한 생텍쥐페리는 1927년 쥐비곶 비행장 책임자로 임명되어 18개월간 근무한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적대적인 무호족 원주민과 가혹한 기후에 시달리며 첫 소설 남방 우편기를 완성한다. 1929년 민간 항공사들은 항공로 개척을 위해 남미로 앞다투어 진출했다. 그 대열에 합류한 생텍쥐페리는 목숨을 걸고 안데스 산맥을 넘으며 칠레의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를 잇는 항로를 개척한다. 그는 목숨을 건 모험과
조종사 간의 인간적 관계를 소재로 삼아 훗날 야간 비행이란 작품을 쓰게 된다. 야간 비행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분투하는 조종사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생텍쥐페리는 1931년 12월에 발표한 야간 비행으로 페미니상을 받았지만 생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미 생활을 청산하고 파리로 돌아온 작가는 8살 연하의 엘살바도르 출신인 콘수엘로 순신과 결혼했다. 신비스러운 문학 세계와는 달리 작가의 실제 생활은 고단하기 그지없었다. 1935년 12월 27일 작가는 15만 프랑의 상금이 걸린 파리와 사이공을 잇는 비행 갱신 기록에 도전했다. 하지만 그는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여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된다. 이때의 절절한 경험이 인간의 대지의 7장인 사막 한가운데서와 어린 왕자에 고스란히 담긴다. 인간의 대지는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판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작가는 내란이 발발한 스페인에 들어가 종군 기자로서 취재 기사를 쓰면서 해밍웨이를 비롯한 참여 문인을 만나기도 했다. 1939년 9월 프랑스와 영국이 개전을 선포하자 생텍쥐페리는 공군에 동원돼 툴루즈 공군기지에 배속된다. 그가 전투기를 몰기에는 나이가 많아 처음에는 교관 업무를 맡았지만 실전 투입을 간청한 결과 나중에는 정찰 비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미 전세가 독일 쪽으로 기울어 프랑스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동원 해제를 받은 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미국행 배를 탄다. 전쟁의 체험을 옮긴 전투 비행사가 뉴욕에서 영업한으로 선보였지만 망명 작가라는 굴레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필적한 작품이란 찬사를 받은 뒤에야 겨우 출간되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우울한 망명 시절을 보내며 어린 왕자를 탈고했다. 어린 왕자가 탄생한 배경은 이렇다. 1935년 파리 수아르 신문의 모스크바 특파원인 생텍쥐페리는 모스크바행 열차에 올랐다. 그의 앞자리에는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자고 있었다. 그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그렸다. 그 뒤 생텍쥐페리에게는 작은 사내 아이를 낙서하듯 그리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한 번은 작가가 뉴욕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보에 바람에 휘날리는 금빛 스카프를 두른 사내 아이를 그렸다. 이를 본 미국인 편집장이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동화책을 써보라고 제안했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해서 1943년 4월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어린 왕자의 헌사에 등장하는 레옹 베르트는 생텍쥐페리보다 22살이나 많은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작가로서 생텍쥐페리와는 문학적인 공통 분모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는 우정을 나누었던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다. 어린 왕자는 성경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는 최근 어린 왕자는 160개 언어로 번역됐고 프랑스에서만 1100만 권이, 세계적으로 8천만 권이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린 왕자에 빠진 것은 이 동화가 생텍쥐페리 자신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은 아닐까?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이 책을 읽을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겐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친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 심지어 어린이들에게 관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유년 시절에 바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드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 유년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